김해관광유통단지 주변 도로는 사통 발달로 잘 닦여 있습니다. 롯데아울렛을 위한 도로를 만드는데 김해시는 무려 1,700억 원이 들었습니다. 상인 회장의 공금 횡령 혐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대책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지역 중소기업들이 지역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해군 최신의 잠수함의 이름으로 부활했습니다. 여성 이름으로 함정명을 정한 건 해군 역사상 처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내에 롯데아울렛으로 가는 도로는 사통 8달로 잘 닦여 있습니다. 사실상 롯데아울렛 고객을 위한 이 도로 4개를 건설하는 데만 국비와 김해시 예산 등 무려 1,700억 원이 들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주변 도로입니다. 왕복 3차선의 도로가 시원하게 닦여 있지만 오가는 차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로 일대가 꽉 막히는 주말과 비교하면 교통량 차이가 확연합니다. 주말 쇼핑을 즐기는 롯데아울렛 이용객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해시민만 아니고 거기에 관광, 쇼핑하러 오시는 분 모든 분이 아울렛 도로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도로도 김해시비 480억, 국비 650억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울렛 이용객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되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김해관광유통단지 주변 4개 도로를 만드는 데 든 예산은 1,760억 원, 국비와 김해시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테마파크와 호텔 등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관광시설은 들어서지 않으면서 사실상 롯데 도로로 변질됐습니다. 테마파크라든지 스포츠 센터가 들어와야지 그 지역 관광이 활성화돼서 김해시에 도움이 되는 거죠. 유통단지나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초기 투자금 680억 정도는 헛돈을 쓴 게 되는 겁니다. 김해시도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해시에서도 그만한 투자비에 대해서 그 효과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받든지 안 그러면은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나의 그 벨타를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 싶은데 자치단체가 2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특정 기업을 위한 도로를 건설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검찰이 경남 상인협회 회장을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상인회장의 횡령 혐의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상인회가 투명성을 갖추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상인연합회 사무실입니다. 이 연합회 회장 조모 씨는 시장 발전 기금 등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너희한테 사무실에 가가지고 일단 조사 시작을 했으니까 그거 하고 자택 옮겨가지고 자택 하고 일단 조사가 끝나봐야 안 돼 알겠지만. 상인 회장이 횡령 혐의에 연루된 것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2년 전에는 창원 상남시장 전임 상인 회장이 기금 3억 5천만 원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고 창원 토월시장 전임 회장이 2,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이렇게 시장 상인회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인회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자치단체에 등록이 돼 정부의 정책 집행 창구가 됩니다. 전통시장 살리기에 드는 정부 예산이 상인회를 통해 지원됩니다. 또 각종 수익 사업도 하고 거액의 발전 기금도 받습니다. 하지만 정산 외에는 자치단체로부터 감독도 받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상인회 예산 관리에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회원수 300인이라든가 아니면 200인이라든가 또 연합회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공적 회계법인의 어떤 결산을 받아본다거나 또 이 회계 자료에 대한 공시를 해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상인회가 투명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지역 중소기업들의 채용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는 지역 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상생 방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업 희망자들이 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꼼꼼하게 살핍니다.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5곳과 으뜸기업 24곳이 마련한 채용 박람회입니다. 기술력과 복지 수준이 우수한 업체 가운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으뜸기업으로 선정한 기업들은 60여 명 규모의 현장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이력서는 2군데만 내고 또 영업팀이나 매니저 쪽에 TO가 생긴다 하면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채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취업 준비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경남 지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경남 지역에 있는 인재풀을 좀 활용하다 보니까 그 교수님들이랑 좀 연구과제 같은 거 같이 수행을 하거나.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한 채용 박람회는 모두 5차례. 그동안 직접 채용된 100여 명 가까운 구직자들은 대부분 대도시에서만 열린 채용 박람회 참가자들이었습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가 지역 취업자들에게 소중한 이유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진주로 이전하면서 첫 번째 행사고요. 이 지역의 기업들에 대한 구인난, 그다음에 학생들 취업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잔매칭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경남 지역 1000여 명의 구직자들이 참여해 이미지 상담과 이력서 첨삭 등의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KBS 뉴스 송금현입니다. 오늘부터 밀양에서는 레이저쇼가 펼쳐지는 국제 멀티미디어 쇼가 시작됩니다. 밀양 아리랑 축제 기간인 주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쇼는 국내외 12개 팀이 참가해 경연을 펼치는데요. 그 전야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주아 기자. 밤하늘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네, 어둠이 내린 지 한참이지만 제가 있는 이곳 밀양강 일대에는 화려한 레이저들이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바로 내일 제1회 밀양 국제 멀티미디어 쇼 개막을 앞두고 전야제인 오늘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총천연색 불빛들의 향연에 관광객들은 밤하늘을 올려 전야제를 즐기고 있는 관광객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야제를 둘러보니 어떠신가요? 네, 다채로운 행사로 볼거리가 많아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특히 저 영남로의 야경. 밀양 아리랑 축제 기간인 오늘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이번 멀티미디어 쇼는 축제의 백미 가운데 하나인데요. 매일 밤 9시부터 국내외 12개 팀이 참가하는 레이저쇼가 영남로와 밀양강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축제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전야제인 오늘 불시 봉헌 고유제를 시작으로 조선통신사 행차를 재현한 퍼포먼스와 밀양아리랑 가요제 등이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또 전국 밀양아리랑 연극제와 무형문화재 건무와 풍물놀이 등 문화행사도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인파가 몰려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요. 축제 기간 동안 오후 5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영남로 입구에서 밀양초등학교까지 교통이 통제됩니다. 지금까지 밀양에서 KBS 뉴스 차주입니다. 잠시 화면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해군의 최신의 잠수함 유관순함이 진수식과 함께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유관순 열사의 이름을 붙였는데 여성의 이름으로 함정명을 정한 것은 해군 역사상 처음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둘, 셋. 해군 최신의 잠수함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1800톤급 잠수함 가운데 6번째로 건조된 유관순함. 광복 70주년과 유관순 열사 탄생 95주년을 기념해 명명됐습니다. 해군 함정에 여성 이름이 붙여진 건 해군 70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같은 1800톤급 잠수함 5척은 손원을함과 안중근함 등 모두 남성 독립운동가와 해군 장성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애국의 상징을 214급 6번함에 명명하여 앞으로 2016년이 되면 유관순함은 해양안보의 주역으로서 활약을 펼칠 것입니다. 길이 65.3m, 폭 6.3m의 유관순함은 지상의 적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km의 국산 순항미사일을 탑재했습니다. 최대 2주 동안 수중작전이 가능하고 연료 재충전 없이 미국 하와이를 왕복할 수 있는 첨단 추진 장비도 탑재했습니다. 물속에서 계속 화학적 반응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유관순함은 내년 11월 해군에 인도돼 약 10개월 동안의 전력화 과정을 거친 뒤 오는 2017년쯤 실전 배치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주택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주택중개수수료가 낮아집니다. 경남도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 찬성 38, 반대 2, 기권 7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3억 원에서 6억 원의 주택 임대 수수료는 0.8%에서 0.4%로 6억 원에서 9억 원의 주택 매매 수수료는 0.9%에서 0.5% 이내로 낮아집니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권정호 전 경남교육감에 벌금 500만 원을, 선거 캠프 관계자 민모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선거 공보에 경쟁 후보의 청렴도를 하위권으로 표시했지만 2010년에는 권 전 교육감이 실제 재직했던 기간도 포함되어 있는데도 경쟁 후보가 재직하면서 청렴도가 추락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 신항을 오가는 컨테이너 트레일러 차량의 신호 위반과 과속 행위가 잦다는 KBS 보도에 따라 교통 단속이 강화됩니다.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해양수산청은 경찰과 협의해 올 하반기에 부산 신항 임항도로에 있는 교차로 7, 8곳에 모두 10석 안팎의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차량이 밤 시간에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야간 식별이 뛰어난 카메라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기간에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당시 양산 지역 모 농협조합장 후보자 59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7일 양산 시내에서 조합원 서모 씨에게 현금 30만 원을 준 뒤이어 같은 달 14일 자신의 차 안에서 조합원 이모 씨에게 현금 50여만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